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정규직의 행정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또는 시설관리 분야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회계나 세무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월 7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미술협회 소식입니다. 한국미술협회에서는 사무보조, 문서 작성의 계약직을 모집 중인데요. 학력과 경력에 제한은 없고요. 영어 가능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보장평가, 사회재정, 통계 분야 등 연구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지역 인재나 저소득층,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8일 정오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능률협회에서는 제주 지역 본부의 교육기획, 마케팅, 운영 정규직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경영학과 교육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이제 네. 벌써 1월도 하순에 접어들었고요. 네, 그러네요. 또 설도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네. 이럴 때 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럴 때 좀 취준생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늘상 모든 분들 만나보면은 아주 조급해서 시간이 없다는 얘기들 입에 달고 살아요. 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계획을 세워놓고 놀으라고. 네. 노는 네. 노는 시간들도 계획에 포함되면 그건 내 플랜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정해놓고 놀자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 전에 계획을 좀 짜서 계획대로 한번 놀아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올해 첫 해외 취업 국가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 어떤 소식 좀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의 이제 산업 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산업이 고용 현황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해외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실 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급상승을 하고 있다. 굉장히 네.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좋아지면 그만큼 고용 상황도 같이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경제 현황이 좋아지게 되면 일단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고용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 성장률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2016년도에 5.0602%,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우리 굉장히 좋아질 거야, 5.4%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세계은행에서 조사하고 난 자료에 보면 경제 성장률은 한 5.2% 정도에 그쳤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2018년도에는 한 5.3%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자료는 뭐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여하튼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국내 경제 유지에 굉장히 기인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현황 주요 지표에 추가해서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항목들은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뭐 경제 전공 시간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인도네시아 2017년도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환율이 네. 안정적이라는 거는 다시 연결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수입이나 수출이 안정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 무역거래 안정성이 결국은 인원들을 뽑게 되는 고용시장까지도 활발하게 촉진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도 경제지만 해외 취업할 때는 일단 어떤 산업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봐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지금? 네, 산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위기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GDP 산업별 성장률표인데요. 2017년 3월에 인도네시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토대로 해서 보면 성장률 등락폭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향한 산업이 있어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그리고 광업, 건설업, 거기다 무역, 호텔, 요식업까지 하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산업은 어떤 거냐? 전기, 가스, 수도업, 그다음에 교통, 물류업,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이고 있는 산업은 단연 교통물류업인데요. 네. 7.74%.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업인데 7.8%. 숫자가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세안 시장에서 서비스 산업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손꼽히고 있고요. 네. 그 규모 면에서도 아주 독보적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야로 진출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뭐 네. 전기가스 수도업, 교통물류업, 금융업, 서비스업까지 네네.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인도네시아의 고용시장 현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인도네시아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1만 명 정도가 고용되었다라고 보는데 5년 후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32만 명으로 약 한 8%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네. 여기에다가 같은 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좀 볼 텐데 취업자 수는 114만 명에서 약 9% 정도 더 증가한 반면에 실업자 수는 2015년에 소폭으로 이제 상승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취업한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회사원이 한 3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족 기업들 위주입니다. 운영되는 모습이 가족 기업인데 취업자 중에서 한 68%, 69% 정도 되는 인원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고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해외 지역 유망 국가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와 좀 관계가 돈독한 국가들로 많이 좀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 여담입니다만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제 신뢰하고 있는 현지 인증기관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려면 그 기업을 직접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파악하지 않고 이 기관을 통해서 오. 얘네 어때? 라고 물어보는 네. 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요 유럽이나 아시아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외국 기업이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정책적으로 현지로 진입하는 국가들이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17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에 발표하신 게 있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를 하셨는데 아세안 말씀드렸듯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 이 나라들이 관계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4강 수준으로 이 아세안 국가들을 격상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 약 1,200억 불에 달하는 아세안 교역 계획을 2020년대까지는 2천억 달러까지 높이겠다, 달성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발표하신 거죠.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무역적인, 산업적인 그런 진출과 교역은 상당히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걱정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 네.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해외 취업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단 뭐 로컬 기업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인데 현지에 진출한 그런 기업에 좀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많은지 또 앞으로도 또 활성화될 전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신남방 정책 예. 그 흐름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진입이 지금 아주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 한국 기업들을 분야별로 좀 확인해 보면요. 우선 금융 분야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굉장히 좀 많아요. 2016년 기준으로다가 총 자산액이 약 5,058억 달러가 되고요. 대출액은 3,400억이 조금 안 되고 수신액 같은 경우는 3,600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시장이 세계 26위 규모입니다. 예.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보다는 상당히 금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인도네시아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일찍이 전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진출했는데 1990년에 하나은행, 현재 KB 하나은행이죠. 네. 네, 그 하나은행이 진출했고요. 2014년도에 외환은행하고 이제 통합법인 출범을 해서 현재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55개 지점이 있고요. 고객 수 보게 되면 15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이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법인하고 현지 30위권 은행인 그 소다라 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소다라 은행하고 합병해서 지금 123개 지점이 지점망 아주 폭넓게 갖추고 있죠. 여기에 이제 IBK 기업은행까지도 합류해서요.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환거래 전문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의 외환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트라니아가 은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했어요. 요 두 은행 합병해서 올해 상반기에 아마 공표가 될 것 같은데 네. IBK 인도네시아 은행을 출범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산업으로 오게 되면 방산업체예요. 방산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한국 최초로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잠수함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뢰나 뭐 기뢰 이런 거 무기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이 8개 있는 그런 큰 잠수함이고요. 최신 무기 체계로 무장한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네. 비용이 굉장히 많죠. 약 3척 정도 수주했는데 11억 달러, 1조 3천억 원 정도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도 하죠. 알겠습니다. 네. 금융업도 방산 분야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네네. 보통 이 자동차랑 유통업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꽤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조금 뭐 길지 않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산업 수요는 2018년에 한 7만 6천여 대 성장해서 2년 후에는 2020년대에는 10만 대 넘어갈 거로 예측을 와. 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수 많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보통 그 국민들이 많이 타고 있는 상용차는요 대부분 일본 차예요. 네. 뭐 도요타라든지 오. 혼다, 미쯔비시, 다이하츠 이런 업체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일찍 눈치챈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예. 인도네시아 가능성 알아보고 60년대, 70년대부터 부품 공장을 인도네시아에다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품 차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행하다가 이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품 공장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2016년도에 기아 자동차 들어가 있는 비중이 0.14% 정도밖에 안 됐었고 현대자동차도 0.12%, 점유율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최고 생산량 기록하고 조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공격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매진을 하고 있는 것이 전기 자동차를 포함해서 약 25만 대 정도 자동차 생산 공장 건립할 것이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 말씀드릴까요? 2008년에 롯데마트가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형 그 마트 체인인 마크로라는 회사 19개 매장을 인수하면서 롯데마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롯데마트 외에도 지금은 뭐 롯데리아, 롯데 네. 면세점, 백화점까지 이미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네이버가 미래에셋 대우 네. 아시죠? 여기하고 손잡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네이버의 주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쇼핑 분야 협업 기회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서 좀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만큼 네. 이 현지 취업의 기회도 열리는 거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까지 고용 현황도 좀 살펴주시죠. 네네. 이제 고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뽑는지 좀 짚어볼 텐데요. 현재 인도네시아로 취업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국인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현지에서 취업을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용을 한 다음에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글로벌 해외 기업들도 보게 되면 비슷해요. 현지에 진출한 다수의 이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일본이나 중국, 유럽, 네. 그리고 미국 등이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나 또는 자국민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돌파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급여하고 의사소통 이게 가장 큰 문제이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출한 기업, 그 나라의 기업의 자국어 구사가 가능하면서 인도네시아인이라면 더 좋아하는 그런 그렇죠. 성향도 네. 보여주는 거죠. 시장에서 활용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을 할 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떤 인재를 선호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어떤 인재들을 선호할까요? 한 4가지 정도 조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글로벌 기업에서 3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해당 업종에서 약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은 양호하고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전공 학력을 갖추거나 마지막 이게 이제 언어 쪽인데요. 영어나 진출한 기업의 그 나라 자국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이거 잘하는 사람들 한정해서 채용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요. 기술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준의 인리어 능력하고요. 낯선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의지를 갖추고 있는 인재라면 환영하는 추세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요 구직 요건 같은 걸 보게 되면 인리어 필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영어나 제2 외국어 구사하시게 되면 우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직무 분야 실무 능력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직무 따져볼까요? 회계 직무 많이 하고요. 무역이나 마케팅, 그다음에 CAD 이런 것들이 유리한데 유사업종이 있으면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 자원으로는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현지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아요. 그러면서 나이까지 정해놓고 있어요. 30에서 한 35세 정도 이제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현지에서 또 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다든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얽히게 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개인적인 성향은요, 현지에 잘 적응할 거다라는 의지력, 레주메라든지 이거 쓰실 때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또 인내력도 중요하고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 인성적인 거하고 근무하게 되면 장기간 근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키포인트로 강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사실 네. 국가별로 신입직을 선호하는 국가가 있고 네. 경력직을 선호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신입직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인도네시아는 경력직이나 좀 전문 기술을 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격도 네. 필요하다고 예. 말씀드렸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기업 관계자들한테 당신의 회사는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어떤 인재를 선호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조사한 자료를 좀 수집을 해봤는데요. 이거 보면은 그 기업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서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 실무 분야예요. 근데
요 실무 분야라고 그러면 금방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만 뽑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업에서는요. 경력 같은 신입을 좋아합니다. 경력 같은 예, 신입.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그럴까요? 인건비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부하거나 학습 그리고 현지에 적응하는 적응력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경력 같은 신입을 좋아하니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바로 취업해야 되는 구직자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언어 전공자들이 부족한 그러니까 사무 업무, 실무에 관련 교육 받으신다면 네. 수료 잘 하신다면 전공자들 경쟁력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은 혼자서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정신력부터 길러줄 거를 좀 당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젊은 층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밖에도 뭐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전공 관련 심화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언어 말고 해당 업종 기술이나 또는 전문 분야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말 잘하는 인도네시아 말 잘하는 그런 실력도 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뭐 인도네시아 전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공만 했다고 하지 말고 전공자에 맞는 인리어 실력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실력, 자신감, 성실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지원해다오라는 그런 부탁들을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이 채용의 수요가 많아야 문을 네. 좀 많이 열어줘야 취업 기회가 많을 텐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채용 수요가 좀 많은 산업 분야 같은 게 좀 어떤 분야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요거 조금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산업별로 봤을 때 그 전망면에서는 제조업하고 건설업은 제가 하향 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 포기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조업, 건설업이 하향 추세인 반면에 채용 인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채용 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역시 봉제업입니다. 네. 의류, 신발 제조하는 봉제업이에요. 그 이외에도 보게 되면 유통이나 무역업 그리고 일반 제조업, 건설업도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업은 안 좋은데 인원수 면에서는 더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산업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분야 완전히 클로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017년에서 2018년도 거치면서 해당 산업들이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죠. 상승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산업이죠. O2O 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 직무도 굉장히 많이 유망합니다. 온라인 유통망이 시장 발달이 있으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그걸 통해서 온라인 결제 수단 관련 분야 이런 부분은 취업 굉장히 유망하고요. 네. 우리 뭐 일부에서도 해외 창업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야는 창업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조사한 업종별 인력 수요 조사 이거 보게 되면 역시 똑같은 결과예요. 기업체 한 127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 봉제업이 54개사로 1위로 나타났고요. 응답한 기업들 중에서 약 73% 해당되는 게 일반 생산 관리 직무였어요. 네. 일반 관리직.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총무나 마케팅, 영업 직무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거 이과 아니라서 불안해하고 있는 문과생들에게 희소식으로 좀 그러니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 이렇게 좀 문을 많이 열어주는 분야를 알아둬야 취업할 때 좀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평균적인 근무 조건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인도네시아에 취업하는 구직자 대부분은 정규직입니다. 네. 네. 좋죠. 이거 참 반갑네요. 네네. 대부분 이제 본국에 그 자국에 본사를 둔 소재지에서 채용을 해서요. 현지로 파견 근무시키는 그런 형태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현지 채용이 좀 적다고요. 2015년 기준으로 이제 초봉을 한번 대졸 초봉을 보니까 15년도에 약 미국 미화 달러로 2,000에서 2,500불 정도가 됐습니다. 월급이겠죠?
이런 정도였었는데 경제 성장률이 약 8%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고려해서 본다면 2018년 조사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200에서 2,7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무일수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합니다. 네. 요거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 예, 초중반 그러네요. 네. 모습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숙소나 자동차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업무 하나요? 담당하는 업무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한국 기업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직원 관리하시고요. 총무나 인사, 노무, 자재 관리 또는 회계나 마케팅 등의 분야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시간이었죠. 산업과 네. 또 고용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또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연결해서 갈게요. 이제 초봉 얘기했으니까 네. 초봉 다음에 임금 현황이 전체적으로 제일 궁금한 어떤지.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채용됐는지 그런 채용 사례들을 좀 모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 준비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도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알찬 말씀을 함께해 주신 김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